공화당 대통령 후보 조원진입니다. 오늘 현수막 제목대로 우리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은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넘었습니다. 어제 코로나 수도권 집중 때문에 10,000명 가까이 됐잖아요.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죽는 나라가 되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죽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아니라 수도권을 좀 분산시킬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에 특히 춘천의 젊은이들이 되게 똑똑하고 또 스펙도 대단히 잘 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길 중간에 그래 다니면은 춘천에서 태어나서 춘천에서 학교 다니고 춘천에서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또 춘천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수도권의 인구의 반이 있는 나라, 그리고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 지금 코로나 재앙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 이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수도권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젊은이들도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 지방에 있는 국민들이, 그런데 수도권만 희망을 가지는 나라는 올바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지방에서 공부해도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또 지방에서 공부해도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논리보다는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지방 출신입니다. 지방의 아픔을 모르고 지방의 고통을 모르면은 어떻게 철학적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지방 정책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지방의 경제적인 자립도부터 높여주고 그 경제적인 자립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자리 없는 지방이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또 젊은이가 떠난 지방에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미래의 희망은 젊은이들에게 있고 젊은이들의 희망은 3포, 5포, 7포, 9포가 아니라 이 포기의 시대를 깨는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아젠다라고 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똑똑하거든요. 저도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은 저희들 대학 때보다 훨씬 더 지금의 대학교 졸업생들 혹은 고등학교 졸업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다양하고 또 똑똑하고 스펙도 굉장히 강합니다. 책임은 누굽니까? 책임은 정치 지도자고 정부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수도권을 무시하는, 지방을 무시하는 수도권 일변도의 정책을 쓰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는 그런 철학적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에도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춘천을 몇 번 왔습니다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춘천의 젊은이 거리가 전국의 젊은이 거리 중에서 제일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에 제가 전국 지역을 순회하지만은 이 젊은이 거리가 그래도 코로나 전국이라도 다른 지역은 나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대단히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망하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이러한 잘못된 나라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이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중심, 정책의 중심을 두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방에서
태어나서 공부하더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또 같은 대한민국에서 차별받지 않는, 지방의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는 그냥 한 곳에 집중되고, 권력도 집중되고, 교육도 집중되고, 삶도 집중되고, 경제 주체들도 집중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도자가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쓰고 국민의 삶과 또 지방 사람들의 아픔을 알면 절대로 수도권이 이렇게 비례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산업화 이후에 수도권이 비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지금같이 수도권이 지방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수도권 국회의원이 3분의 2를 점유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회에서 자기 지역을 챙기고 수도권을 챙기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지면 지방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지방 분권과 또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지도자가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권을 설득하고 특히 수도권 주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왜? 이제는 수도권이 인구가 많아서 부동산 대란, 이제 월세 얻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에서 웬만한 수입을 가지고 수도권에 학생 한 사람 보내놓으면은 그 집안이 휘청합니다. 이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지방의 삶을 모르고 자영업자의 삶을 모르고 지멋대로 저녁 9시 제한했다가 사람 제한 4명 했다, 6명 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잘못된 K방역도 잘못된 겁니다. K방역을 하려면은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은 하루에 10만 명 나와도 이렇게 문재인같이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문재인은요, K방역 잘못한 거 팬데믹 현상을 전부 자영업자하고 청소년한테까지 넘기잖아요. 잘못된 나라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도 수많은 팬데믹 이후에 오미크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됩니다만 대책을 다 세우고 있잖아요. 호들갑을 들고 모든 문제는 자영업자가 잘못한 듯이 자영업자를 길거리로 몰고 있는 문재인 정책은 잘못된 겁니다. 내로남불이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잖아요. 백신 수급할 때 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오미크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스템을 바꾸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 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자영업자들한테 떠넘기는 내로남불 정권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벌써 변종이 나오고 또 수많은 변종이 나올 거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이제는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것을 자영업자의 시간을 묵는다고 됩니까?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문제형식 코로나입니다. 문제형식 코로나. 문제형 코로나는 아는 사람 4명, 6명이 모이면 걸립니다. 9시 지나면은 문제형 코로나는 활동을 해요. 이러한 나라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이웃 일본이나 또 많은 선진국들이 하는 방법을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방역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자유를 뺏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 잘못된 나라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싶어도 못 닫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을 닫는 순간에 은행에서 대출 해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해보면서 문을 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가 무너지면은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한테 떠맡깁니다. 그래놓고는 표를 받기 위해서 온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줍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미친 짓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자영업자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집중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여야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도 표를 얻기 위해서 선택적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 우리 공화당이 바꾸겠습니다. 이제 자영업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문재인도 가고 코로나도 갑니다. 문재인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살고 싶어요. 민노총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살고 싶습니다.
코로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살고 싶어요. 문제는 없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한테 이만큼 속았으면 됐어요. 자영업자들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공화당이 7개월 전에 문화일보에다가 전면 광고, 지금 전단지가 그 전면 광고 내용 그대로입니다. 7개월 전에 광고 냈어요. 이런 방역 잘못된 거다. 자영업자 다 죽고 나면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지 않느냐. 자영업자가 700만이고 그 인구가 2천만 명이에요. 자영업자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안고 K방역 전 세계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하던 문재인 방역팀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오미크론 10,000명 넘었다고 호들갑 떨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우리 생활로 끌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문재인보다 못나서 그렇게 호들갑 안 떠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자영업자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9시 지나면 코로나가 균동합니까? 서울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빽빽이 가면 거기는 코로나가 없고 이번 설날에 그 넓은 현충은 참배조차도 못하게 하고 가족들 만나기도 못하게 하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제 아니 현충은 참배를 못하게 하고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문재인이 없는 나라가 코로나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 이러한 방역 시스템을 대한민국은요 하루에 150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가장 늦게 백신 들고 들어오고 가장 늦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든 문재인이 제대로 양상 가서 제대로 살 거라고 봅니까? 반드시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한 악법들, 그리고 시장경제 잘못 소득주도 성장 가져와서 망하게 했는 그 죄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바른 소리 하니까 윤석열 검찰이 저 다섯 번 기소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잡아 넣으세요 그냥. 윤석열이 정신 차리라고. 당신같이 올바른 소리 못하는 자가 문재인을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붉은 적폐를 청산합니까? 답답한 이 윤석열 같은 사람아, 이제 그냥 하늘에서 김건희 말대로 자기가 총장 될 줄 알았냐, 대통령 후보 될 줄 알았냐, 그런 준비 안 된 사람이 대통령 되나 뭐 하겠습니까? 이재명 요즘 하는 소리가 뭡니까? 새빨간 데다가 거짓말 잘하고 의혹 계속 터지는데도 한마디 하잖아요. 윤석열보다는 자기가 잘할 것 같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가 됐다는 게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 이제 문재인이 없는 나라, 코로나가 없는 나라, 새해에는 이 검은 호랑이 해야 합니까? 검은 호랑이가 코로나 재앙 물리치고 문재인 끝장내고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